전 정말 잘못하는 것이 많고 잘하는 건 오히려 거의 없는 교사에 속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쩌면 그렇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괜한 겸손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어느 정도 다재다능해야 되는데 전 배우는 게 느린 편입니다. 그리고 한번 배우기 시작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편이고요. 어떤 분야를 깊이 오래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는 다 해야 합니다. 교대 다닐 때 철봉을 못해서 재수강에 재재수강까지 고난의 훈련이었습니다. 발령받고도 어찌나 교육 흐름이 잘 바뀌는지 따라가기 버거웠습니다. 어떤 직장이나 늘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니 어디서도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저를 그나마 어린이들은 봐주는 편이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잊지 않고 찾아와 주기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대장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담임이라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다른 학년에서 담임이 아무리 잘해줘도 어린이는 6학년 담임 차지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마음을 알려주는 선생님은 대장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나누었던 시간을요. 우리 반에서는 나를 알아가고 남을 이해하며 서로 관계 맺는 학급 집단 상담 활동이 있었거든요. 또 다른 어린이는 다들 학교에 있을 시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학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둘 것인지 고민하다가 선생님은 내 마음을 알아줬던 것 같아서 이야기 나누러 왔다고 합니다. 어린이 마음을 알아주는 어른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시기 어린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신다면 저보다 훨씬 더 잘 헤아려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다시 만난 어린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어린이도 있습니다. 처음 발령받은 학교에서 만난 두 번째 6학년이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고 얼마 뒤 이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들판을 어슬렁거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학교는 도시 근처 작은 읍지역이었고 전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 학교를 떠났습니다. 이 어린이는 저처럼 배우는 게 느렸고 공부도 못했고 움직임도 말도 둔했습니다. 검사해보진 않았지만 경계선 지능인 어린이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듬직한 체격을 가졌고 힘이 셌습니다. 학급에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왔고 늘 너그러워 마음씨 좋은 어린이로 통했습니다. 꾸미지 않은 이 어린이의 시는 정말 어린이다워 모두 돌려읽으며 재밌어 했고요. 자기 꿈은 농부라고 발표했고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겠다는 어린이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농부님한테 잘 보여야 돼. 쌀이 없으면 밥 못 먹어. 하면서요. 그러면 코를 훌쩍이며 웃었던 어린이의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런 어린이가 중학교 가서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이고 이 어린이에게도 매를 여러 번 듣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어지간한 폭력은 견뎌낼 수 있는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도 때리고 중학교 선생님도 또래의 선배 후배들까지 이 어린이를 만만하게 때렸던 것 같습니다. 참을성 많은 어린이도 견디지 못할 만큼 말입니다. 덥수룩한 차림으로 비가 와도 우산도 없이 들판을 쏘다니고 밤에도 가끔 보인다고 했습니다. 한참 뒤에 소식을 들었고 한번 찾아가 봤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찾을 용기가 없어 돌아왔습니다. 달라진 어린이 눈빛과 표정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맞을 만한 일도 없고 때릴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 잘못부터 반성하기 위해 입이 담기 부끄러워도 또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교사도 보호자도 잘 키우려고 한다. 사랑해서 그런다는 이유로 매를 들었고 그게 폭력이란 생각을 하지 못한 미개한 때였습니다. 자신과 조금만 달라도 장애라고 놀리며 괴롭히는 걸 장난이라고 했습니다. 학교도 가정도 어린 농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그때 어린들과 연락을 주고받아도 차마 어린 농부의 이야기를 묻지 못했습니다. 비겁하게 돌아선 제 모습을 아무도 못 봤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도 사랑한다는 이유로 매를 들어서는 안 되고 친구나 주변 사람도 화난다고 누군가를 때려서는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폭력을 쓸 수 있는 곳은 다시 말하지만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엄정한 집행력을 법으로 명시했고 힘을 공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권력입니다. 국가가 정한 법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폭력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믿고 있는 사회가 안전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의 마지노선이 법인 이유이고 우리가 모두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입니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6단계에서 3단계부터는 인습 수준입니다. 이때의 도덕성은 사회 질서를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질서가 유지되도록 만드는 규칙이나 법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하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자신에게 미치는 결과에 상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이익에 따라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른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급해도 건널목, 신호등을 지켜야 합니다. 힘들어도 규칙이니까 지켜야 합니다. 싸우다 한 대 맞았고 이번엔 내가 때릴 차례일지라도 선생님이 그만 하면 멈춰야 합니다. 억울해도 교사의 제재에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권위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교실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관계는 안전함을 바탕에 두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힘에 의한 위계나 무언가 얻기 위해 엮여 있는 건 계급이고 계약이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회성은 도덕성과 공감 능력입니다. 말주변 좋고 눈치껏 행동하면 사회성 좋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도 이런 기술적인 사회성이 가진 한계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번지르르한 말로 구설에 오르고 또 해명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닥칩니다. 센스 있다는 말이 기분 좋지만 어떨 때는 눈치껏 해야 하는 행동에 스스로 스트레스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새 힘의 논리로 몸에 익혀져 강한 사람에겐 잘 보이고 약한 사람에게는 이제 네가 내 눈치를 봐라 하는 태도가 되어버립니다. 태도는 사고와 감정이 드러나는 본질입니다. 사회성도 마찬가지로 사고와 감정의 발달을 기반으로 합니다. 저는 이 사고가 계산적이고 경쟁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인 우월함을 수능 점수로 따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기 어려운 대학에 갔으니까, 의사니까, 검사니까 대단하다고 보는 것 말입니다. 대단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대단함이 아니고 시험 보는 능력의 대단함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너무하다 싶다면 공부하는 재능이 우수하다는 것 정도가 아닐까요? 사회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부 재능은 공동체의 위험 요소입니다. 에리트 의식으로 도덕성에서 자신들만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경쟁적이고 계산적인 사고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손해와 패배를 겪게 합니다. 그것이 열심히 사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또 감정이 자기 욕구 충족에만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을 때려서는 안 돼. 다들 그런다고 네가 욕을 해도 되는 건 아니야. 재미로 사람을 울리면 안 돼. 다수에부터 소수를 밀어붙이는 건 비겁한 거야. 성적인 매너를 지켜. 약하고 어린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 우리가 그동안 가르치려고 했던 훈육 내용입니다. 화나고 억울하면 때리고 욕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만만하게 보니까요. 놀리면 반응하는 게 재밌으니 상대가 싫어하든 괴로워하든 내 재미로 사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장난이니까요. 난 친구들이 많으니까 혼자 있는 친구한테 유세 떨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행복할까요? 인류 역사상 욕망은 단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었고 멈춘 적도 없었습니다. 마셔도 마셔도 가시지 않는 갈증처럼 남아있는 것이 욕망입니다. 제 주변에 평화롭게 살며 친절하고 다정한 성품을 가진 분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성찰하고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참기만 하고 손해만 보라는 말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면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난 착하다는 말이 싫어요. 대표적인 모범생 집단인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꽤 나옵니다. 특히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가 적극적으로 착하다에 반감을 드러냅니다.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긴 줄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 줄넘기는 돌려주는 사람의 애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놀이입니다. 긴 줄이라 최대한 크고 넓게 팔로 원을 그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토마토는 오늘도 줄을 넘지 않고 돌려주는 역할만 합니다. 3월인데 벌써 몇 번째 보는 모습입니다. 교사가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토마토, 넌 왜 줄을 돌리기만 해? 넘는 거 잘 못해서요. 평소에도 체육을 잘 못한다고 말하던 토마토였습니다. 그러자 같이 놀던 친구들이 한마디 거듭니다. 토마토는 너무 착해. 친구들의 칭찬에 반응하듯 토마토는 한술 더 뜹니다. 저는 줄 돌리는 게 재밌어요. 이게 무슨 줄 돌리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요? 또 재밌어도 한두 번이지. 만약 줄 돌리는데 숨은 재미라도 있다면 단 몇몇이라도 하겠다고 나서는 어린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하다는 말이 꼬드기는 말로 들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억압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말로 쓰이지 않나 해서입니다. 토마토는 착해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은 토마토야 고마워 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당연히 저러겠지 하면 모르는 척하고 싶은 겁니다. 고마워해야만 당연해하지 않으며 보답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희생하며 참고 맞춰주고 착함으로 갈등을 피하면 평화로울 수 있겠지만 착한 어린이는 괜찮을까요? 착함이 불편한 이유입니다. 착한 어린이에게 착하다는 말과 함께 부당한 요구가 지워지고 인정받았다 여기며 자신의 욕구는 억압하고 있는 건 아닌지 토마토의 담임은 어린이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착한 어린이는 만만해 보이고 휘둘리기 십상이며 착한 어른은 어리숙하다고 무시받거나 나이브하다는 뒷말을 듣기도 합니다. 교사는 우리 반 어린이들은 착했으면 좋겠고 보호자로서 내 아이는 착하기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는 자기 주장을 똑부러지게 하면 좋겠고 다른 어린이들은 내 아이를 잘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착하게 굴 때는 한없이 사랑스럽지만 밖에서는 자기 것 못 챙길까봐 걱정입니다. 착함에 대한 거부감은 이런 어른의 모순에서부터 생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어린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텔레학교 교사들이 각자 있는 학교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착한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입니까? 먼저 1, 2학년은 잘 놀아주는, 화가 나도 때리지 않는, 싸우지 않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놀이를 하는, 정리를 같이 해주는 어린이가 착한 어린이였습니다. 3학년 어린이는 도움을 주는 어린이를 착한 어린이로 가장 많이 꼽았고 잘 대해주는, 위로해주는, 잘 들어주는, 표현이 예쁜 어린이들이 나왔습니다. 9학년은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 정리했습니다. 학교가 달라도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양보와 배려였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감정을 좋게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 도와주는 것, 공손함 같은 친절한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존중과 경청 같은 공감적인 관계성,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함과 성실 같은 올곧음도 착한 어린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안에 있던 선생 DNA가 불쑥 나와 괜히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알긴 아는구나.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뜻밖이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착하다고 하면 행복해요. 착하다는 칭찬 정말 듣고 싶은 말이죠. 부담스럽다는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고작 쑥스럽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착한 행동을 덜 하게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말조차 착했습니다. 평가하는 말로 길들이는 것 같아 반감을 가지지 않을까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와 이야기해보니 그런 어른의 마음을 시커먼 속물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린이의 순수함에 착하다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착하다는 건 좋은 거였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모임에서 착한 어린이에 대해 나누며 어느 순간 주변 공기가 달라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드럽고 유쾌하고 훈훈한 분위기. 다 큰 어른들이 신나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말로 다 전할 수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주변과 온 세상에 착함이 내려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회성은 착함입니다. 너무 뻔해서 오히려 시시하다 싶을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 저는 어린이의 선함을 믿습니다. 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의도, 가능성은 아무리 봐도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더 많이 보입니다. 선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선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 전 선생님이라는 일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감수성이 차오를 대로 차올라 넘실대는 어린이의 감정 속에서 착함을 나누는 것이 6학년 어린이의 사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비싼 보석도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너무 감정적이시네요 하는 어른에게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착함과 자라나는 감정이 보이겠습니까? 감정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착한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면 사회성은 잘하지 않습니다. 친절한 사람과 자신의 감정을 나누며 사는 어린이 세상을 꿈꿉니다. 좋은 어른이 만들어야 합니다. 행복한 어린이를 위해서. 플레이학교였습니다.